쇼헤이와 요시노부에게서 받은 선물은 그 어떤 거액의 선물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날은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5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다저스 선수단의 분위기는 남달랐습니다. 러싱은 더그아웃에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감독님의 생일인 만큼 반드시 승리를 안겨드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선수들의 각오는 경기장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요시노부는 올 시즌 최고 수준이라 평가받을 만한 압도적인 탈삼진 쇼를 선보이며 상대 타선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타선 역시 폭발했습니다. 무려 13점을 뽑아내며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로버츠 감독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기 종료 후 취재진은 꽃다발을 들고 있던 감독에게 다가갔습니다. 기자는 그 꽃이 생일 선물인지 물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선수들이 직접 준비해준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전 러싱이 더그아웃에서 오늘은 감독의 생일이니 꼭 이겨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러싱에 대한 진심도 털어놓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종종 혹독한 평가를 받지만 실제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선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선수들에게 평소처럼 경기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순간 오타니 쇼헤이가 다가와 농담을 던졌다고 합니다. 평소대로라면 요시노부가 무실점으로 던질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요시노부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놀랍게도 그 농담은 현실이 됐습니다. 요시노부는 최고의 투구를 펼쳤고 타선은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 올렸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감독이 감정을 경기장에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경기 도중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아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경기 후에는 더욱 특별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쇼헤이와 요시노부가 감독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꽃다발과 성공을 상징하는 시계를 건네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감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승리하든 패배하든 언제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힘든 위치에 있지만 선수들은 감독이 누구보다 자신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도 잘 부탁드린다며 늘 감사하다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로버츠 감독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값비싼 선물보다도 그들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54살이 되니 예전보다 눈물이 많아졌다고 웃으며 말한 그는 결국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감독 생활을 해왔지만 이토록 행복했던 순간은 처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팀과 함께 야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로버츠 감독의 54번째 생일은 평생 기억에 남을 특별한 하루로 남게 됐습니다. 로버츠 감독의 생일을 둘러싼 감동적인 이야기에 가장 먼저 강한 반응을 보인 인물은 데이비드 오르티스였습니다. 그는 고향인 보스턴의 스포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경기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진행자가 다저스와 브루어스 경기, 그리고 로버츠 감독의 생일이 겹친 이날을 어떻게 봤는지 묻자 오르티스는 잠시 말을 멈춘 뒤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솔직히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고도 했습니다. 요시노부는 삼진을 쓸어 담으며 무실점 경기를 만들었고 타선은 13점을 뽑아냈습니다. 오르티스는 그것이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선수 전원이 감독을 위해 준비한 거대한 생일 선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는 결국 경기 자체가 최고의 선물이 된 셈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오르티스는 바로 동의했습니다. 특히 경기 후 쇼헤이와 요시노부가 꽃다발과 시계를 들고 감독을 찾아간 장면이 인상 깊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감독이 승패와 관계없이 늘 많은 비판과 부담을 감당하고 있지만 선수들은 감독이 누구보다 자신들을 생각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르티스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자신 역시 베테랑 선수로 오랜 세월 감독들과 함께했지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감독은 많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버츠 감독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감독은 모든 결정의 책임을 혼자 짊어져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하더라도 팬들이 알 수 없는 영역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부분 때문에 비판이 쏟아지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로버츠 감독 역시
여러 작전 선택을 둘러싸고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언급됐습니다. 오르티스는 중요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선수들에게는 보인다는 점입니다. 매일 함께 생활하는 선수들은 감독이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직접 느낍니다. 쇼헤이와 요시노부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진심이 감사의 말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선수들은 감독의 외로운 책임과 무게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르티스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 시절 자신은 프랑코나 감독과 함께 뛰었습니다. 당시에도 감독은 많은 비판에 시달렸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코나가 누구보다 선수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4년,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 함께 싸울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버츠 감독과 쇼헤이, 요시노부 사이의 관계 역시 바로 그런 신뢰와 존중 위에 세워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르티스는 그 장면에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고, 그래서 더욱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기 전 러싱이 보여준 행동 역시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르티스는 러싱의 행동을 떠올리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전에 선수들 앞에서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자고 목소리를 높인 장면 말입니다. 그는 러싱이 언론으로부터 여러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팀을 위해 앞장설 수 있는 용기와 책임감을 가진 선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유형의 선수는 클럽하우스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싱의 한마디가 경기 전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을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오르티스는 그 부분에 대해 단호하게 동의했습니다. 라커룸의 공기는 사소해 보이는 한 문장으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요시노부가 마운드에 올라 모두의 기대를 현실로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구가 완벽한 날은 아니었지만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삼진을 쓸어 담으면서도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르티스는 그런 경기가야말로 진정한 에이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타석에 섰더라도 그날의 요시노부를 상대로는 공략 방법을 찾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화제는 경기 전 오타니 쇼헤이의 농담으로 넘어갔습니다. 평소대로만 한다면 요시노부가 무실점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던 장면입니다. 오르티스는 바로 그 말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쇼헤이는 중요한 순간마다 핵심을 꿰뚫는 말을 자연스럽게 던지는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말은 동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없이는 나올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요시노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쇼헤이를 향해 부끄러운 듯 웃어 보였다는 이야기에 오르티스는 두 선수의 관계와 팀 분위기 전체가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로버츠 감독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데이브의 54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비판에 흔들리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수억 원짜리 선물보다 더 기뻤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인 감독의 모습이 모든 것을 설명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쇼헤이와 요시노부 같은 최고의 선수들이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지도자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구를 해본 사람이라면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야기를 접한 뒤 자신은 야구라는 스포츠를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선수와 감독이 보여준 신뢰와 존중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감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통산 2093승을 기록하며 자이언츠, 컵스, 레즈, 아스트로스 등 여러 구단을 이끌었던 더스티 베이커도 미국의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 감독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로버츠 감독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독이라는 자리는 늘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위치라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결정의 책임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 부담을 쉽게 털어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비난을 감수하는 것 역시 감독의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츠 감독 또한 오랫동안 그런 방식으로 팀을 지켜왔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베이커는 자신이 아스트로스를 지휘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최종 책임은 감독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수들이 안심하고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도
결국 감독이 그 부담을 대신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외로운 자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쇼헤이와 요시노부가 바로 그 외로움을 이해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두 선수는 일본을 떠나 미국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 역시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을 더욱 세심하게 바라보게 된다고 베이컨은 말했습니다. 만약 쇼헤이가 로버츠 감독이 짊어진 고독을 알아차렸다면 그것은 단순한 선수의 시선을 넘어선 인간적인 통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 하나의 장면을 언급했습니다. 평소처럼 한다면 요시노부가 무실점으로 막아낼 것이라는 쇼헤이의 말입니다. 베이컨은 그 한마디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팀 전체를 향한 메시지였으며 긴장된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리더의 역할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선수는 흔치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시노부는 실제 경기에서 그 기대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베이컨은 현역 시절 자신이 상대 타자였다면 그날의 요시노부는 매우 까다로운 투수였을 것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제구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삼진을 잡아내며 무실점을 기록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안에는 의지와 정신력, 그리고 감독의 생일만큼은 반드시 승리로 장식하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특히 시계 선물에 담긴 의미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꽃다발은 흔히 볼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시계는 다릅니다. 앞으로 흘러갈 시간을 소중히 여기길 바란다는 마음이 담긴 상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쇼헤이와 요시노부가 그런 의미까지 생각하며 선물을 준비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야구선수의 행동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보여준 진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컨은 수십 년 동안 야구계에 몸담아왔지만 감독과 선수 사이에 그런 수준의 신뢰가 형성된 팀은 결코 많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비판을 받으면서도 데이터와 신념을 믿고 팀을 이끌어온 로버츠 감독을 선수들이 진심으로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밤을 통해 증명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버츠 감독에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눈물은 감출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 역시 감독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비슷한 순간을 경험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선수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진심으로 선수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더스티 베이컨은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쇼헤이와 요시노부가 로버츠 감독에게 전한 한마디였습니다. 감독이 누구보다 선수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들은 알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베이컨은 그 한 문장 안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야구계에서 감독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가운데 하나라고도 말했습니다. 감독과 선수 사이에는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관계가 존재합니다. 긴 시간 함께 싸우며 쌓인 신뢰, 말보다 깊은 유대감,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치가 그날 밤 다저스 안에 분명히 살아있었다고 베이컨은 강조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또 다른 전설의 입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세 차례 MVP를 수상한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자신이 출연하는 MLB 공식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이번 일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생일 축하 행사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쇼헤이와 요시노부가 선물을 전달한 시점, 감독에게 건넨 메시지, 그리고 준비한 선물의 종류까지 모든 요소가 특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군가의 지시나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진심이었기에 더욱 큰 울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로드리게스는 자신의 선수 시절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뉴욕 양키스에서 뛰던 당시를 돌아보며 팀 내부의 관계를 관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스타 플레이어가 많을수록 클럽하우스 분위기를 유지하는 일은 훨씬 복잡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각자의 자존심과 역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헤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팀 전체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솔직한 고백도 남겼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은 실력은 충분했지만 동료들과 지도자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쇼헤이의 모습을 보면 야구 선수로서의 능력뿐 아니라 인간적인 성숙함까지 느껴진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30대가 되어서야 깨달은 부분을
쇼헤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천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는 러싱의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경기 시작 전 더그아웃에서 감독의 생일인 만큼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외친 장면입니다. 로드리게스는 바로 그런 선수가 팀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스타 선수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의 감정을 하나로 모으고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수는 매우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선수단 전체의 마음에 불을 붙였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실제 경기력으로 연결한 인물이 바로 요시노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오랜 시간 타자로 뛰어왔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수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강한 감정을 담아 공을 던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석에 서면 그런 차이가 분명히 느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의 요시노부가 바로 그런 유형의 투구를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화제는 곧 로버츠 감독을 둘러싼 비판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로드리게스는 현대 야구에서 데이터 기반 운영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팬들에게는 그 과정이 쉽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자신 역시 현역 시절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 고충을 잘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음에도 그 이유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때 느끼는 답답함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쇼헤이와 요시노부의 발언에 다시 주목했습니다. 선수들이 감독이 누구보다 자신들을 생각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장면입니다. 로드리게스는 그 말이 감독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팬들에게도 전해진 메시지라고 해석했습니다. 매일 감독과 함께 훈련하고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외부의 비판보다 그들의 목소리가 더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하나의 세부 사항에도 시선을 보냈습니다. 바로 시계 선물이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선물의 선택에는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이 담긴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브랜드의 시계를 선택한 부분은 자신들의 뿌리에 대한 자부심과 감독을 향한 존경심이 동시에 담긴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쇼헤이가 이 선물에 많은 생각을 담았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평소에도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물 하나에도 쇼헤이라는 인간의 성품이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마지막으로 로버츠 감독을 향해 응원의 말을 남겼습니다. 비판에 흔들리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쇼헤이와 요시노부 같은 선수들이 진심으로 신뢰하는 감독이라면 그 가치가 이미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설자로서 수많은 구단을 지켜봤지만 감독과 선수 사이에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이 형성된 사례는 흔하지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2026 시즌의 다저스는 그래서 더욱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생일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감독과 선수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준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쇼헤이와 요시노부의 진심, 러싱의 열정, 로버츠 감독의 눈물, 그리고 레전드들이 전한 찬사까지 모든 장면은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팀은 성적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과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강한 조직이 탄생합니다. 다저스가 보여준 그 밤의 이야기는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2026 시즌을 향해 나아가는 다저스가 앞으로 어떤 감동적인 장면을 만들어낼지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쇼헤이와 요시노부의 행동, 그리고 로버츠 감독과 선수들 사이의 신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MLB와 다저스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